거대한 유물들, 고대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들까지요. 우리와 함께 이 놀라운 발견을 하나씩 풀어보고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않는 섬뜩한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왜 이 발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볼게요. 빅풋 리얼리티. 빅풋이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뉴욕 거리 아래 숨겨진 방에서 한 남자가 냉동된 빅풋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이 1953년 9월 23일에 그걸 발견했다고 설명하더라. 심지어 아빠가 바로 그날 그 생물체를 쐈다고 다시 말하기도 했어. 그 모습은 털이 빽빽하게 난 커다란 사람 같아. 손도 넓고 발가락 5개에 무게는 300파운드 이상이야. 부모님이 그 어린 생물체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길래 잡아서 지미라고 이름 붙였대. 처음엔 동물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미가 깨어나서 엄청 화를 내는 바람에 다시 진정시켜야 했어. 지금은 지미가 70년 넘게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이고 젊은 가족들이 그 어린 빅풋을 계속 돌보고 있대. 석화된 거인들, 산속의 거대한 얼굴. 자연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주변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 가끔 바위나 산이 바람, 비, 그리고 오랜 침식 때문에 얼굴이나 사람 모양처럼 생기기도 해. 이런 자연적인 형상을 미메톨리스라고 부르는데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야.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이런 인상적인 지형을 길 안내에 쓰거나 신화와 영적인 믿음에 녹여 넣었어. 어떤 때는 보호하는 영혼으로, 또 어떤 때는 조상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지. 지금은 이런 얼굴들이 그냥 환경에 의해 깎인 자연적인 바위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다음에 산길을 걷다가 뭔가 비슷한 걸 발견하면 신기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돌 속 얼굴이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한 유물은 아니야. 다음 발견은 완전히 물속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 볼게. 노틸로이드 화석. 이 소용돌이 모양의 노틸로이드 화석은 그랜드 캐니언 근처 카이밥 지층에서 나온 거야. 이 지층은 약 270만 년 전에 그 지역이 얕은 바다 아래 있었을 때 만들어졌어. 그때의 석회암에는 고대 해양 생물들이 가득 보존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노틸러스, 오징어, 문어의 먼 친척인 고대 두 종류들도 포함돼 있어. 이 화석은 특히 의미가 큰데 타이나세라스 셀바키, 테이너시러스 셀바키 라는 종을 처음으로 공식 정의한 홀로타입, 즉 원본 표본이거든. 바다 생물 화석이 왜 내륙 사막 한가운데서 나왔냐고 놀랄 수도 있지만 페름키 바다가 지금의 사막 고원을 덮고 있었고 그 후로 지형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걸 알면 완전히 이해가 돼. 그리스의 거대한 얼굴. 그리스 메테오라의 드라마틱한 바위 기둥들 사이를 하이킹하던 두 등산객이 높이 솟은 사암 구조물들을 탐험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두 개의 험준한 바위 절벽 사이 어두운 틈새에 끼어 있는 게 마치 거대한 사람 두개골처럼 보이는 물체였죠.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 바이럴되면서 고대 거인이나 신비로운 유해에 대한 추측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고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바위 지형일 뿐이라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거대한 두개골 해석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랍니다. 코코니노 사암층. 북부 애리조나에 있는 코코니노 사암은 콜로라도 고원에서 눈에 띄는 절벽을 이루는 지층으로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지층은 초기 페름기, 그러니까 약 2억 7,500만 년 전에 형성됐고 주로 아주 잘 분류된 고운 석영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람에 날려 쌓인 사구로 퇴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층에는 놀라운 퇴적 구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대규모 교차 층리, 잔물결 자국, 빗방울 자국, 그리고 흔적 화석까지. 이런 것들이 고대 육상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랜드 캐니언 주변에서는 수십 피트에서 수백 피트까지 다양해요. 코코니노 사암은 멋진 흰색에서 크림색 절벽을 풍경에 더해줄 뿐만 아니라 고대 페름기 콜로라도 고원의 사막 환경을 기록한 중요한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치리카후아 표범 개구리. 치리카후아 표범 개구리는 애리조나의 치리카후아 산맥에서 처음 발견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이 개구리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그리고 멕시코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두운 녹색이나 갈색 바탕의 연한 반점들이 점점이 박혀 있어서 정말 표범 같은 무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연못, 샘, 개울 같은 곳이 꼭 필요한데 건조한 남서부 지역에서 그런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키트리드 곰팡이병과 서식지 스트레스에도 취약해서요. 과학자들은 이 개구리가 예전 서식지의 약 80%에서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건 그 지역 수생 생태계 건강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랜드 캐니언 동굴 호텔, 그랜드 캐니언 캐번스 호텔, 아니면 인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애리조나주 피치 스프링스에 있는 역사적인 루트 66을 따라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독특한 숙박 경험 중 하나를 제공하죠. 특별한 지하 스위트룸 하나가 지표면 아래 약 200에서 220피트 깊이 거대한 마른 석회암 동굴 안에 있어요. 이 동굴은 6,500만 년 이상 전에 형성된 거예요. 이 동굴 공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어둡고 가장 깊으며 가장 조용한 호텔방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고요. 동굴 자체도 미국에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마른 동굴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 지하 스위트룸을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일반적인 모텔 숙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하에서 거의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지만 낮 시간에는 가이드 투어가 동굴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스위트룸 근처를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아거미라. 이집트의 건조한 풍경 속에서 나일강 서쪽 기슭에 있는 쿠베데라와 묘지에서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무덤을 발굴했어요. 그 안에는 인간 유해 대신 10마리의 미라가 된 악어가 있었답니다. 5마리는 거의 완전한 악어 뼈대였고 5마리는 큰 악어 두개골이었어요. 이 악어들은 의도적으로 묻히고 보존된 거예요. 이 악어들은 약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보존 상태 덕분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특정 동물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그들을 의식적으로 매장했는지, 그리고 소백 같은 신들과 어떻게 연결 지었는지에 대한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바다. 퀸즐랜드 서부에서 과학자들이 에로망가해, 이라멘가시로 한때 뒤덮여 있던 지역에서 매우 희귀한 바다 파충류 화석을 발견했어요. 백악기 시기, 약 1억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화석은 긴 목을 가진 플래시오사우루스, 정확히는 엘라스모사우루스과예요. 특히 머리와 몸이 함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됐는데 정말 매우 드문 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공룡은 아니지만 이 생물은 지금은 낙타와 캥거루가 돌아다니는 육지였던 고대 바다에서 헤엄쳤던 거죠. 이 표본은 퀸즐랜드 박물관 네트워크에서 연구 중이고 호주의 백악기 해양 생태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창을 열어주고 있어요. 야생아기 유니콘. 옛날에 직 박사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오래된 집안에서 미확인된 유해가 발견됐어요. 연구자들이 절대 예상치 못했던 걸 발견했죠. 미라처럼 보존된 아기 유니콘처럼 생긴 작은 몸체예요. 유리 뚜껑이 달린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대요. 이 작은 녀석은 길이가 약 11인치, 너비가 6인치 정도예요. 머리에는 물론 코에도 나선형 뿔이 솟아 있었고요. 과학자들은 하얀 이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해요. 이 특이한 발견은 2007년 9월 1일에 이뤄졌어요. 팀원들은 이상한 유니콘 모양 표본을 사진과 영상으로 많이 찍었고요. 지금은 Z793A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연구진들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걸 연구소로 가져가고 있답니다. 미국 치타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의 그랜드 캐니언 지역이 이렇게 건조하지 않았던 시절로 가볼게요. 그때는 기후와 생태계가 지금과 많이 달랐죠.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이 지역에는 다양한 대형 동물들이 살았어요. 그 중에는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멸종된 큰 고양이, 미국 치타가 있었답니다. 이 동물의 화석이 그랜드 캐니언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산사자 유해로 잘못 식별되기도 했어요. 이 발견들은 플라이스토세 시대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새로운 통찰을 주고 있어요. 정확한 죽음과 퇴적 과정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캐니언에 이런 치타 같은 포식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대 자연사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층을 더해주네요. 이 풍경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아주 다른 생물들을 품고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석화된 말. 폼페이 유적지 도시 바깥 빌라에서 일하던 고고학자들이 베수비오 화산이 서기 79년에 폭발할 때 죽은 말의 유해를 발견했어요. 이 말은 마구간에서 발견됐는데 마구와 장식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대요. 재앙이 닥쳤을 때 도망치려고 준비된 상태였던 거죠. 마구와 안장 같은 장비가 남아있다는 점이 연구자들을 엄청 설레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드문 통찰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공룡. 엘버타주 포트 맥머리 근처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석유가 아니라 공룡이요. 그 화석은 놀랍게도 잘 보존된 노도사우루스류로 길이가 약 18피트, 무게가 거의 3,000파운드 정도예요. 약 1억 1천만 년 전에 죽은 거라서 엘버타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위장 부분의 마지막 식사까지 보존된 걸 발견했대요. 이 엄청난 발견은 지금 엘버타의 로열 티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훨씬 전 시대로 통하는 포털 같은 화석을 직접 볼 수 있답니다. 대장균, 이 콜라이. 2023년 8월에 그랜드 캐니언 바닥에 있는 유일한 숙소인 팬텀 렌치의 수돗물이 대장균, 이 콜라이,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공원 당국에서 물 끓여 먹기 권고를 내렸고 방문객들에게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죠. 대장균은 보통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심한 설사나 복통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처럼 정말 경이롭고 외진 곳에서도 대장균이 발견됐다는 건 아무리 깨끗해 보이더라도 물 공급을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다용, 시 드래건. 독일 과학자들이 초기 쥐라기, 그러니까 약 1억 9천만 년 전쯤 된 템노돈토사우루스, 템노단터소러스의 멋진 화석을 연구했어요. 그 화석 안에서 위 내용물로 어린 이크티오사우루스인 스테노프테리기우스, 스테나프터리지어스의 뼈와 두 종류의 갈고리 모양 부속지가 발견됐답니다. 이건 템노돈토사우루스가 정말 강력한 해양 포식자였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녀석은 모든 해양 파충류 중에서도 가장 큰 눈을 가졌고 사냥에 딱 맞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발견은 유럽의 고대 바다 생물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정말 귀하고 특별한 창을 열어준 셈이에요. 거대 거북이, 자이언트 터틀. 과학자들이 베네수엘라의 미오세 시대 암석층에서 엄청나게 큰 민물 거북이인 스투펜데미스 지오그래피카, 스토펜디미스 지아그러피커의 화석을 발견했어요. 일부 표본은 등딱지가 약 2m 40cm 길이로 지금까지 발견된 거북이 등딱지 중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하죠. 특히 수컷들은 등딱지 가장자리에 뿔 같은 구조물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화석들은 대략 5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사이의 퇴적층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히 1163만 년 같은 숫자가 아니라 그 정도 범위라고 해요. 이 발견을 통해 고대 거북이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거북이 종보다도 훨씬 더 거대해질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뱀바이, 스네그락. 태국 북동부의 프랑카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나카 동굴에는 정글 속에 거대한 뱀이 몸을 말고 있는 듯한 놀라운 바위 형태가 있어요. 그 크기와 비늘 같은 무늬가 정말 뱀의 몸통과 머리를 떠올리게 하죠. 현지 사람들은 이걸 고대 전설에 나오는 뱀의 신 나가와 연결짓곤 해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게 석화된 뱀이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으로 생긴 거라고 설명해요. 열팽창과 수축으로 생긴 햇볕 균열, 그리고 수만 년에 걸친 물의 침식 때문이랍니다. 지금은 신비로운 이미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명소가 됐지만 저주라든가 실종 사건 혹은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확인된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멋진 자연의 작품일 뿐이죠. 시아스타 땅나무늘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나무 위에서 사는 나무늘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빙하기 시대에는 거대한 땅나무늘보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다녔어. 남아메리카에 살던 거대 땅나무늘보 메가테리움은 코끼리만 한 크기로 무게가 무려 4톤에 이를 정도로 엄청났지. 서 있을 때는 키가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발로 걸어 다녔고 초식동물이라 주로 식물을 먹었어.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는 빙하기 시대에 살았던 조금 더 작은 사촌 시아스타 땅나무늘보가 있었어. 그곳은 지금보다 훨씬 서늘하고 습한 환경이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많았지. 과학자들은 캐니언 동굴에서 이 녀석의 유해를 발견했는데 뼈, 발톱, 털은 물론이고 심지어 말라붙은 똥까지 남아있었어. 놀랍게도 그 똥에서 아직도 희미한 냄새가 난다고 해. 동굴이 건조하고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이 유해들이 약 11,00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거야. 덕분에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의 아주 오래된 동물 세계를 정말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지. 가짜 정갈, 슈도스코피온,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애리조나 북서쪽 파라샨트 국립기념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동굴을 탐사하던 연구자들이 정갈처럼 생긴 아주 작은 동물을 발견했어. 몇 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게 진짜 정갈이 아니라 동굴에 사는 가짜 정갈이라는 걸 확인했지. 이 종들은 꼬리에 독침이 없고 대신 집게에 독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눈도 없어. 그중 한 종의 이름은 헤스페로케르네스 브레디보기, 헤스프로션즈 브레디보이. 일반 정갈과 달리 몸 길이가 겨우 3mm 정도라서 어두운 동굴에서 하이킹하는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동굴의 여인 폐허를 탐험하던 모험가가 우연히 사람 얼굴처럼 생긴 바위 형태를 발견했어. 순간 진짜 살아있는 동굴 원시 여성을 찾은 줄 알았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냥 침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바위였지. 자연은 가끔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닮은 돌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현상을 파레이돌리아 또는 모방암, 마임털리스이라고 불러. 이런 자연의 착시 현상은 진짜 고고학 유물만큼이나 놀랍고 기억에 남아. 돔동굴. 돔동굴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안에 있는 호스슈 메사 근처에 있어요. 그랜드뷰 트레일을 따라 내려가면 접근할 수 있죠. 이 동굴은 예전에 특별 허가 없이 하이커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공원 내 몇 안 되는 동굴 중 하나로 유명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사람도 덜 붐비고 멋진 캐니언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돔 형태의 천장이 있는 커다란 공간이 나오고 과거 방문자들이 새겨놓은 오래된 글씨들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둡고 조용한 분위기가 정말 외딴 느낌을 주죠. 바쁜 림,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아요. 다만 지금은 국립공원관리청에서 민감한 야생동물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동굴, 이곳도 포함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문 계획 세우기 전에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고대나무. 포틀랜드에 있는 월드 포레스트리 센터에서는 정말 놀라운 자연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거대한 세커이아 나무에 석화된 그루터기인데 약 500만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무게는 대략 10,000파운드, 그러니까 4,500kg 정도예요. 이건 노스다코타에서 발견된 거고 루 스미스라는 사람이 기증했어요. 수백만 년 동안 땅에 묻혀 광물화되면서 나무가 돌로 변해서 이렇게 화석으로 남았죠. 공룡이 사라진 지 약 6천만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나무가 공룡과 함께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먼 지질시대와 옛날 숲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창구예요. 동굴 등반가. 어두컴컴한 동굴 깊숙한 곳에서 한 동굴학자의 카메라가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어요. 영상을 보니 창백한 형체가 아주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 형체는 아무런 로프나 장비 없이 동굴 천장을 기어 다니고 있었어요. 하얀 모습이 거친 돌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듯 움직이는데 마치 바닥에서 아주 높이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동작을 연습하는 사람 같았어요. 보통 동굴 탐험에서 볼 수 있는 행동과는 전혀 달랐죠. 이 기묘한 천장 기어다니는 존재는 순식간에 지하 미스터리 목격담 중 하나로 유명해졌답니다. 들소 두개골 발견.
캔자스시티 근처 미주리 강변에서 두 친구가 오래된 병을 찾다가 떠내려온 나무 조각처럼 보이는 커다란 물체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뿔 부분과 뼈가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대 들소의 두개골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멸종된 종인 바이슨 안티쿠스, 바이선 앤티커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뿔에서 뿔까지 길이가 약 30인치 정도 되고 깨끗이 청소한 뒤 무게는 대략 15파운드예요. 정확한 연대는 아직 모르지만 몇 천 년 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런 발견은 정말 드물고 이번 건 덕분에 그 지역의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 아기 매머드예요. 캐나다 유콘 지역에서 영구동 토층에서 금광을 캐던 광부들이 정말 놀라운 선사 시대 유물을 발견했어요. 바로 아기 털매머드 새끼인데 나중에 넌조 지에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이건 한어로 큰 동물 아기라는 뜻이래요. 이 새끼 매머드는 3만 년 넘게 전에 죽은 걸로 추정되는데 피부와 털까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얼음 땅 속에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엄청 신나 있어요. 이렇게 희귀하고 거의 온전한 표본이 발견되면 그 거대하고 털북숭이 빙하기 코끼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열리니까요. 이 25가지 신비로운 발견들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정말 멋진 여행으로 데려가 줬어요. 고대 바다에 살던 거대한 바다 괴물들부터 빙하기의 거대한 동물들이 지배하던 풍경까지요. 각각의 발견이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었고 수백만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드러내줬죠.